자,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이제 다 끝났고요. 제가 촬영하는 날짜가 2025년 마지막 12월 31일에서 올해도 다 끝났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있고, 이제 곧 몇 시간 뒤면 2026년, 이 영상을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참 고생 많으셨단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국어라는 과목에서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자료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 학생들도 기존의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풀 수 없다 보니까 도대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1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이런 일은 비슷하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2학년, 3학년 내내 지금 1학년 학생들은 계속 새로운 교과서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내용 체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새로운 작품들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내용들의 글들로 바뀌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학생들, 옆에서 지켜보시는 학부모님들 모두 어려우실 거라고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에 나오는 교과서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미리 알고 대비하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두려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요, 제가 그 많은 교과서를 다 보지는 못하고요. 크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과서인 천재 노미숙 교과서 2학년의 국어는 무엇이 나오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위주로 설명드리는 아주 짧은 영상 되겠습니다. 일단 천재 노 교과서는요, 신정중학교하고 미송중학교, 은송중학교가 쓰고 있는 교과서가 되겠고요. 천재 교과서에서도 2개, 비상교과서에서도 2개, 미래엔 교과서에서도 지금 2개의 교과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마다 쓰는 교과서가 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쓰는 교과서들은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천재 노미숙 교과서에 2학년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목차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지로 보시면 돼요. 표지는 다르겠죠? 자, 이 목차가 있으니까요. 자, 일단 요게 1단원, 2단원인데 보통의 학교라면 이게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될 거고요. 아주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원래 첫 시험을 봤던 게 요 단원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시험 봤으니까 시험을 보는 요령은 생길 텐데, 사실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게 1학기 중간고사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문학과 문법이 둘 다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내용부터 좀 볼까요? 일단 문학을 펼치면 시에서 나타나는 말하는 일을 저희가 화자라 부르고, 소설에서 말하는 일을 서술자라고 합니다. 자, 요 개념을 물어보는 시가 들어오는데, 한기석의 저녁항구라는 시와 한민복의 비린내라는 시는요, 다 없던 시들 되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시들이고요. 자, 근데 비린내라요라는 이 한민복의 시는요, 다른 학교 교과서에도 새롭게 들어온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좀 중요한 작품으로 보셔야 되겠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시의 목소리에서는 시에서 말하는 이가 어린아이냐 혹은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조가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 나온 겁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작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기는 수월하시나 작품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밑에 시조가 들어옵니다. 자, 원래는 한 걸음 더다 보니까 저 내용이 메인 텍스트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조라는 점에서, 자, 중학교에서는요, 고전 문학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경우에 고전 시가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조의 특징, 3장 6구 45자 내외 이런 식의 조선 시기의 문학적인 내용들도 일부는 공부를 더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고등학교에 있던 시조예요. 홍랑의 산버들 가려 꺾어. 맷버들이라 그랬는데 이제 산버들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네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속 시선은 소설을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시에서 얘기한 거 있으면 소설입니다. 자, 소설에서 말하는 서술자가 나오면 예, 요 부분이 시점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갈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원래 다루던 작품이 동백꽃이라는 작품이 천재노 교과서 2학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아이들이 공부할 때 뭐가 힘들어했냐면 일단 언어 자체가 일제강점기 때 써진 소설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어휘들이 많아서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이번 교과서, 바뀐 교과서들의 특징이죠. 자, 축구공과 응원봉이라는 축구 선수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된 한 학생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성장 소설이에요. 예,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1학년 때 배웠던 오후 4시 달고나 이런 작품과 같은 요즘 소설이 들어온 걸로 보셔서 얘는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1학년처럼 많지 않을 게 확실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자,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이 한 걸음 더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질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얘를 수업하기에 훨씬 수월하시고 문제도 여기 얘를 보고 풀 수 있기 좋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전 교과서에서 외부 지문으로 자주 출제됐던 사랑손님과 어머니입니다. 네, 사랑손님과 어머니 다 아시죠? 아저씨, 계란은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작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요게 한 단원 내용입니다. 이게 2학년 가자마자 배우게 될 단원이고요. 자, 그 밑에 오시면 공감하며 존중하며 대화하기. 자, 얘도 2학년 때 있던 겁니다. 기존에 2학년 교과서에 있던 거고 공감하며 말하기라는 겁니다. 요새 아이들이 이걸 잘 못해요. 지금 2학년 아이들, 이제 3학년 되는 학생들이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그 감정에 맞춰서 해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단원인데 이 부분에서 좀 조심할 부분들은요. 성격이 T인 아이들이 있어요. T라고 해봤자 요새 MBTI로 얘기하면 그런데 보통의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그 아이에게 넌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팩트를 얘기해 주는 게 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이 단원 접근법이 달라요. 그런 학생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이 파트에서는 공감, 상대에게 어떻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너와 나 상대방과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가에 관한 거라서 마음을 열지 못하면 어려운 단원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별표를 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시면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활용하기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원래 고등에 있던 녀석입니다. 자, 고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로 내려온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1학년 때 고생했던 접사와 합성어, 파생어, 단어의 짜임이라고 했던 그 단원이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피동표현과 인용표현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있던 것들이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문법이다 보니까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만 이번에 1학년 시험에서도 경험했지만 어쨌든 피동표현과 인용표현을 냈던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변형하다 보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 지점, 요게 고등에서 내려온 새로운 표현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되면 뒤에 3단원, 4단원이 아마 기말단원이 되겠죠? 자, 3단원에는 뭐가 나오느냐? 나와 세상의 연결고리라고 해서 제목은 상관없고요. 점검, 조정하며 글을 읽기라는 겁니다. 얘는 글을 읽기 전, 글을 읽는 중, 글을 읽는 후의 과정을 나눠서요. 읽기 전에는 어떤 작업들, 예측하며 읽고, 목차를 보면서, 표지를 보면서 어떤 책의 내용일지 예측해 보고요. 그 다음에 중에선, 읽는 중에서 생기는 문제들, 단어를 모르겠어? 사전 찾아봐야지. 이 문장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앞뒤 문맥에서 살펴봐야지. 자, 이런 것들하고 글을 읽고 난 후에는 앞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래, 그럼 도대체 이 글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니?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는 거예요. 비문학 단원이에요. 이런 이제 비문학이란 말을 이제 안 쓰고 독서라는 단원을 쓰니까. 그래서 콘서트 티켓이 비싼 까닭,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되는 까닭, 이런 예시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글쓰기. 자,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점검하며 조정하며 글 읽기는요, 얘는 원래 중3에 있던 녀석입니다. 예, 이제 3학년 가는 학생들은 3학년 교과서에서 배울 거고요. 요 녀석을 우리 이제 바뀐 교과서에서 2학년들은 배우게 됩니다. 좀 걱정돼요. 원래 3학년 학생들이 할 때도 조금 어려워했던 단원인데 그 부분 잘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글쓰기. 예, 설명하는 글쓰기가 있으면 원래는 설명하는 글 읽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요 녀석은 2학기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설명하는 글쓰기 요 단원을 위해서는요, 원래 설명 방법이라는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의, 예시, 구분, 분류, 인과, 과정.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게 되고, 당연히 무슨 평가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수행평가로 들어가기에 좋은 단원 되겠습니다. 왜 읽기 단원이랑 쓰기 단원이랑 나눠놨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요렇게 비문학 단원이 하나가 완성이 되고요. 자, 다음에 아이고야, 여러분 1학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문학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 때도 문학이 나오고 기말 때도 어마어마한 문학 단원이 나옵니다. 자, 표현의 빛깔,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인데 얘네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반어, 역설, 풍자를 배우는 단원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자, 반어를 배우는 김소월의 머누일, 그 다음에 양반전을 배우는 풍자 박지원의 양반전. 자, 요 녀석들은 기존의 교과서에도 있던 거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도 연습할 문제들이 널리고 쌓여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이장근의 낙타라는 작품, 간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 것만 잘 역설해서 대비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풀 수 있고요. 결국 이 단어는요, 늘 그랬지만 그 역설, 반어, 풍자가 사용된 외부 지문이죠. 교과서 외의 지문들에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가를 보는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됐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쉽지 않은 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영상 매체 자료 만들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결국 아마도 수행평가, 얘가 수행평가 아니면 얘가 수행평가가 될 텐데요. 영상 매체니까 애들이 같이 모여서 영상을 만들겠죠. 그러면 계획서부터 계획하고 계획서를 만들고 영상의 대본을 만들어서 실제 나중에 여기 뭐까지가 있습니까? 예, 편집하는 과정에까지, 실제 찍고 편집하는 과정에까지 전 과정을 다루고 있는 단원입니다. 이게 이번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1학년 때도 그런 단원이 있었어요. 뉴미디어, 대중매체와 매스미디어와 1인 인터넷 방송의 차이점 가지고 새로운 매체들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했다라면 2학년, 3학년으로 가시면 실제 그러한 매체들을 만드는 게 나옵니다. 요거 2학기에 가서도 또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1학기 단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일단은 문학 단원이 1단원 나오고 4단원 나온다. 그래서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에 다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의 그 문법 내용이었던 피동표현과 인용표현이 2학년으로 내려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나머지 중3에서 배웠던 점검하며 조정하며 글 읽기 같은 내용들이 들어와서 원래 기존의 2학년들 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더 있을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미리 공부해 볼 수 있는 자습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보는데요. 아직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까지도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요, 선생님들 홈페이지 같은 데 가도 2학기 자료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아요. 단 2학기 교과서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그러면 2학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다른 교과서 부모님들이 보신다라고 한다라면 학기만 다를 뿐 배우는 내용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설명에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 1단원.
이게 이렇게 어려워. 제가 계속 한숨이 나오는 이유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자, 2학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 지금서부터 설명드리는 건, 천재 노미숙 교과서 2학년 2학기 목차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세상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에서,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시대상의 모습을 찾아내는 단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얼굴 반찬이라는 시는요, 기존에도 교과서에 실려 있지는 않았었는데 외부 지문으로 꽤나 자주 등장했던 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순환이대 나옵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의 시대적 배경이, 아픔이 어떻게 소설 속에 구현되어 있고 어떻게 시의 모습에 구현되어 있는가를 따져보는 단원 되겠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한국사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서 글쎄요, 뭐 이게 역사를 직접적으로 대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얼굴 반찬은 산업화 시기 이전에 어떤 가족적인 정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아셔야만 하고, 순환이대는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의 민족의 비극을 다루는 이야기들. 사실은 이게 중3 거였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온 거고요. 자, 발표 자료 만들기입니다. 자, 이건 원래도 있었던 거고요. 발표 자료를 계획하고, 여기서는 그게 나오네요. 도표 같은 것들 만들고, 연구 자료 어떻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통계 자료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은 그런 해석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표도 할 거고요. 아마도 수행평가 단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서 발표할 수도 있지만 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말의 빠르기를 높게 천천히 어떻게 하는지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 준언어적인 표현 같은 것들도 여기서 평가의 대상이 되겠죠. 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거고요. 자, 이번에 독서 단원입니다. 분석의 즐거운 단원입니다. 자, 여기가 참 어려워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도 괜찮을까? 자, 여기는 아마도 설명하는 글일 거고요. 자, 세상을 바꾸는 소비는 아마 논증일 겁니다. 주장하는 글일 거예요. 자, 즉 1학기 때 배웠던 설명 방법을 가지고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도 나오고요. 자, 여기에 별표가 또 하나 들어갑니다. 중3에 있던 내용이 들어옵니다. 논증 방법은 원래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뭐냐? 귀납, 연역, 유비추리 같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 속 논증의 오류, 논증의 어떤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3학년 교과서에서 2학년으로 내려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단원이에요. 자, 광고와 홍보물 분석하기 단원입니다. 밑에 있는 건요. 실제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광고는 교과서에 못 들어올 거고요. 대부분은 공익 광고죠. 공익 광고에 나타나 있는 인상적인 표현들, 그때 나오는 언어적인 표현이든 사진이든 그림이든 영상에서 그런 걸 가져오든지 간에 걔네를 보고서 이런 효과가 있다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그래서 효과적이야, 얘는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잘못돼 있어 같은 것들을 하는 일종의 매체를 비평하는 단원이 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수행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공익 광고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2학년 마무리로 가시면요. 여기가 또 이제 큰일이 나 있습니다. 자, 저는 맨 처음에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고 목차만 봤을 때는요. 2학년의 문법에 있던 내용이 하나가 빠졌네 라고 오해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 자, 일단은 여기 별표 치십시오. 국어의 의문과 문자라는 단원입니다. 요거 의문체계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자주 그리게 되는 그림에 관한 단원입니다. 우리 얼굴 옆모습을 그려놓고요. 우리 발음에 관한 것들 나오게 됩니다. 발음할 때 어디서 소리가 나고 혀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거. 자, 근데 이 녀석이 원래는 3학년 1학기에 있던 내용입니다. 자, 요거 3학년에 있던 거 내려옵니다. 근데 이거는 알았어요, 원래. 이제 2학년에 저거 배우는 거. 그런데 밑에 보셔야 돼요.
한 걸음 더해서요. 원래는 한글 창제 원리라고 그냥 독립돼 있던 단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글자에 얘는 발음인 거고 우리의 글자에 대해서 한글 창제 원리가 묶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그냥 시험 범위입니다. 문법이 두 단원이 그냥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듣기 말하기, 성찰하기. 자기가 잘 듣고 있나? 이 부분은 아마 시험 문제에서 다뤄주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요. 요거 다루는 단원입니다. 왜 나는 발표가 안 될까? 왜 발표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할까라는 걸 자신의 발표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또 잘 들어주는 방법까지 배우는 단원이고요. 얘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이거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복합양식. 복합양식이 뭐냐? 얘도 결국은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글이 있고 거기다가 뭐가 포함된 것들, 사진, 그림, 그래프, 표, 심지어는 거기에 뭐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예, 영상까지 추가되는 것까지 해서 어떻게 글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해석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똑같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사진 자료 하나 넣어주면 좀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로 숫자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래프로 갖다가 보여주는 것들이 좀 더 사람들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쉽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설명한 단원이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 글을 쓰는 단원이니까 얘도 수행평가하기 참 좋은 단원이죠. 단순하게 글이 아니라 사진 자료를 본인이 직접 구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데 만약에 얘를 수행평가하게 된다면 자료를 집에서 가져오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아마 직접 손으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노트북 학생들한테 갖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수업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매체 자료들만 허용하는 아마 이런 형태로 수행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2학년 천재 노교과서 2학년 국어에 나오는 내용들을 목차를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문학은 기존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작품이 바뀝니다. 특히 소설 쪽이 좀 다 바뀌어 있고요. 시는 그래도 좀 남아있는 편이고요. 문학은 2학기보다는 1학기 쪽에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문법이 이제 제일 크죠. 문법이 가장 큰 변화인데 문법은 3학년 1학기에 나왔던 의문체계가 들어와 있고요. 원래 2학년 때 나왔던 한글 창제 원리가 소단원처럼 쑥 그냥 들어가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시험 문제를 적절히 안 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 나오는 그 부분 잘 보셔야 되겠죠.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고등학교에 있던 거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게 수업하겠지만 시험 문제를 기출로 레퍼런스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난이도가 훅훅훅 튈 수 있다는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3학년 때 배웠던 논증 방법 같은 것들이 2학년으로 내려와 있고 이 설명 방법은 2학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체 3학년 교과서는 어떻게 구성되려고 하는지 벌써부터 좀 걱정이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2학년에 나오는 내용 요소들을 천재 노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제가 다른 학교 교과서도 한번 어떤 것들인지 목차를 가지고 사실은 안에 내용도 봤거든요. 한 번 더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